안녕하세요. 브이레이포 스케치업 여미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벽면에 범프 랩을 활용하는 것까지 했었는데요. 범프 맵은 라이팅이 있을 때 효과가 보인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렉탱글 조명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분 조명을 넣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원래 렉탱글은 이런 실내 전체적인 조명을 효과를 주는데 활용을 합니다. 전체적인 밝기. 지금 이런 부분 밝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전체적인 조명을 밝혀줄 렉탱글을 그려줘야겠죠. 여기 천장면에다가요. 여기 렉탱글 조명. 자, 스냅을 잡히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는 것이. 자, 이렇게. 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면에 붙어 있거나 어떤 코너 이런 모델링에 걸려 있으면 렌더링 시간도 길고, 요 렌더링을 걸고 나서 요런 데 막 얼룩이 지거나 어떤 무슨 찌글찌글한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지저분하게 렌더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렉탱글 조명은 그려놓은 다음에 띄워놓는 것이 좋아요. 모델링하고 1mm 내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조절하는 방법은, 자, 요 렉탱글 조명을 조절하는 방법은 스케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케일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요 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얘가 이렇게 막 그러죠. 스냅이 안 잡히는 곳에다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해놓고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자, 전체적으로 밝게 됐죠? 아까보다, 없을 때보다. 그리고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간접이고요. 제일 밝은 부분. 그다음 여기 어두운 부분이 천장면이고, 지금 이거 부분이 렉탱글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렉탱글 조명은 전체적인 조명 조도를 밝혀주는 역할이지, 이렇게 광원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설정하는 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자, 잠깐 멈추고요. 자, 요 광원의 밝기를 한번 볼게요. 저번에도 했지만 요 전구 누르면 되죠. 자, 렉탱글, 그죠? 30으로 기본이 30이죠. 인텐시티가. 자, 보통 실내를 이렇게 구현할 때는 50이나 60 정도로 해주시면 좋아요. 30은 좀 어두운 겁니다. 자, 60으로 해서 자, 렌더링 걸어 보겠습니다. 훨씬 밝아지겠죠? 자, 아까랑 차이가 많이 나죠? 2배로 밝아지는 거죠. 그죠? 그죠? 지금 유난히 더 밝아 보이는 이유는 벽이랑 천장이랑 바닥이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마감을 아직 넣질 않았죠. 재질을 제가 흰색으로만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하얗게 광원이 더 화해졌죠. 이 광원은 현실에서는 없는 광원인 거죠. 이제 현실에선 조명이 조그맣게 있고, 그거만 이제 이미시브를 이용을 해서 자체 발광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죠. 이렇게 렉탱글 조명이 광원이 빛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렉탱글 조명에서 보면 이게 밝기였고, 지금 유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빛의 색이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거의 만질 일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설정을 디폴트로 해놓고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쉐이프에 보면은 쉐이프가 렉탱글로 되어 있는데, 요걸 디스크로 바꾸면 광원이 동그래지는 거죠. 렌더링 걸어볼까요? 네모냈던 광원이 동그래져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간이 사각형이면 렉탱글로 사용하시는데, 혹시 원형 공간에 사용을 할 때는 렉탱글을 이렇게 디스크로 바꿔놓고 사용을 하시면 더 뭐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기능이고요. 자, 렉탱글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U 사이즈, V 사이즈는 요 렉탱글 사이즈인데, 이거는 지금 단위가 뭐 밀리미터도 아니고 미터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뭘로 되어 있는지. 피트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걸로 조절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요 스케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만지면 돼요. 별로 만질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디렉셔널리티는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빛이 집중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광원이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으로 조명이 되는 건데, 얘를 이렇게 옮겨보면 광원이 점점 그냥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어두워지고 여기는 밝잖아요. 이게 최대치가 1인데 이렇게 하면 이 광원이 이 밑으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것처럼 되죠. 현실 조명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뭐 레이저 같은 거 아닌 이상은. 자, 그래서 얘는 디렉셔널리티도 0으로 그냥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된다. 여기서 만질 거는 거의 인텐시티 밖에 없어요. 밝기, 뭐 광원의 색깔,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파라메터스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옵션을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인비저블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광원이 사라졌죠. 자,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걸을게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체크했던 인비저블이 중요한데 조명판이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에서 반드시 체크를 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너무 하얘가지고 뭔가 더 이상하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광원이 지금 안 보이게 되면서 천정이 지금 하얀 면으로 칠했던 것이 보여져서 그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면이 다 하얀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완전 하얗게 그냥 뭔가 없어 보이게 이렇게 돼 있죠. 밝게 그냥 빛만 나죠. 이런 식으로 광원이 안 보이게 렌더링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반드시 렉탱글 조명을 사용할 때는 인비저블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렌더링이 걸어지고 있죠. 하셨죠? 요거 반드시 체크하시면 된다. 다음 노디케이 같은 경우는 이걸 체크를 하면, 자, 아까 체크 안 했을 때는 얘가 광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둡고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밝게 하는 건데, 얘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반비례한 거죠. 그냥 얘는 광원에서 멀어지든 안 멀어지든 그냥 밝게 빛내주는 거. 그러니까 얘도 끄고 사용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빛을 쓸 수가 있고, 섀도우는 이 광원으로 인해서 어떤 물체에 닿았을 때 바닥에 그림자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걸 해주는 거니까 체크를 해주는 것이 더 현실감이 있겠죠. 다음 더블 사이드는 아까 얘기했는데 만들면서 얘기했죠. 요 화살표 방향으로 빛이 나오는 건데, 요걸 체크를 하시면 양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도 나오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도 나오는, 쓸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체크 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ffect Diffuse는 나중에 할게요. 거울같이 반사되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쓰시는 건데, 반사면이 있을 때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백스페큘러는 반사면에 빛을 표현할 건지 요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뭐 끄셔도 돼요. 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플렉션은 반사인데, 요거는 반사되는 재질이 있을 때 요 광원이 이렇게 인비저블로 꺼놔도 반사면에 비치거든요. 요걸 켜놓으면. 그러니까 얘를 꺼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렉탱글 라이트가 반사판에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옵션에서는 인비저블을 키고 섀도우를 키고 그다음에 어펙트, 디퓨저를 키시면 돼요. 이 세 개만 키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뭐 만질 일이 없고 반사 재질이 있을 경우에 뭐 이거는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 자, 두 가지 중에 요거 위에 두 개, 밑에 세 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죠? 하얗게 반사가 됐었죠. 공간이 하얘니까 여기 바닥에다가 재질을 한번 입혀볼게요. 자, 가져오기. 플로링을 하나 깔아볼게요. 자, 지금 요거 질문 많이 와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게 재질이 따라오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지금 뭘로 돼 있어요? 그룹으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자, 요 면에다가 하겠다 하면 요 그룹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룹 편집에 들어가셔서 얘를 가져오게 되면 이런 현상이 안 생깁니다. 자, 페인트 통에 생기죠? 자,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그죠? 요 방향이 싫으면 텍스처로 돌리면 되죠. 위치 요렇게 로테이트,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어볼까요? 아까랑 또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냐면 얘가 바닥에 플로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빛에 의해서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한번 그러니까 빛이 면을 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요 반사 재질을 넣지 않더라도 다른 하얀 면에 부딪히게 돼요. 빛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천장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벽면도 살짝 누리끼리 해진 거 보이시죠? 요 재질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색감이 조명 색깔을 바꾸지 않아도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플로링을 넣던 벽에 뭐 다른 재질을 넣던 뭐 색을 넣던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명은 보이시죠? 아까 하얀 색깔로 되어 있을 때보다는 다른 느낌으로 렌더링이 되고 있죠. 재질에 따라서도 같은 조명, 같은 세기를 넣어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또 해볼 거는 조명은 여기까지만, 렉탱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해보고 또 계속 할 겁니다. 자, 바닥에다가 러그를 하나 깔아 볼게요. 자, 렉탱글로요. 뭐 3,000에 3,000 해볼까요? 아이고, 너무 크네요. 자, 잠깐 옮길게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좀 크게 그려지긴 했는데 축에 맞게 옮기셔야 돼요. 자, 면에 이게 지금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살짝 올릴게요. Z축으로 1mm만 올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요 면에다가 자, 그룹으로 묶은 후 요 면에다가 렌더링을 재질을 하나, 러그를 하나 깔아볼게요. 자, 러그 이렇게 러그가 깔렸죠?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 해볼까요? 자, 이 상태로 보면 좀 비교가 안 되니까 이쯤에다가 250 푸시로 이렇게 350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조금 줌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자, 지금 바닥에다가 러그를 깔아봤어요. 보통 우리 거실에 많이 깔죠? 그죠? 자, 러그를 깔았는데 뭐 러그 재질만 입혀졌지 러그 같은 느낌은 별로 안 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재질 맵 중에 하나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맵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Vray 어셋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재질 있죠? 여기에서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넣었던 러그를 눌러 볼게요. 자, 러그는 잘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범프 맵이 저번에 했었고요. 그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있죠? 여기가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꺼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꺼져 있는데 요걸 키시고 여기다가 재질을 넣으시면 돼요. 재질을 지금 요거를 비트맵으로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열기하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러그를 한번 다시 누르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와 있어요. 살짝 뭔가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죠? 자, 범프 맵처럼 얘는 흑백 맵이 있으면 얘도 똑같아요. 검은색은 들어가고 흰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마운트 값이 지금 기본 1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안 입혀지는 이유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반드시 그룹에다가 해야 돼요. 그룹에다가 변화가 없죠.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요 맵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제지를 해줬는데 이 재질을 반드시 그룹에다가 입혀줘야 돼요. 다시 이 재질을 그룹에다가 입혔죠. 자, 이렇게 하고 렌더링. 응? 어디 갔죠? 갑자기 없어졌네요. 자, 왜 안 될까요? 자, 안 되는 이유는 있죠? 면이 뒤집혔어요. 면 반전. 여러분들이 또 질문한 것 중에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재질을 입혔는데 Vlay에 안 나타난다. 그런 질문이 많았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내가 앞면에다 재질을 입혔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 러그를 만들면서 렉탱글을 만들었을 때 뒷면이 위에 있었나 봐요. 그거 확인 안 하고 제가 재질을 바로 입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렌더링에는 나타나는데 아니요. 스케치업 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Vlay로 연동을 시켰더니 재질이 안 나타나는 거죠. 뒤집어져 있어서. 지금 이상하게 바뀐 거 보이시죠? 아까 똑같은 러그인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비트맵에 가져와서 넣었더니 러그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거 느낌 나세요?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제가 아마 러그나 잔디 뭐 이런 거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요 면을 보시면 일부러 이걸 여기다 놔둔 거예요. 요 면을 보려고. 요 면이 지금 아까는 매끄럽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재질만 보였다면 지금은 요 면에 뭔가 이렇게 뭐가 털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나면서 여기 면들도 살짝 달라진 거 보이시죠? 렌더링 시간이 길어서 제가
자꾸 일시 중지를 누르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룹에다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룹으로 되어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룹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룹에다가 반드시 재질을 입혀라.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반드시 앞면, 그 다음에 그룹에다가 해야 돼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 다음에 모든 V레이에 연동시키고 싶으면 재질은 반드시 앞면에다가 재질을 입히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들이 많이 이제 나왔네요. 그죠? 뒷면에 해서 재질이 안 입혀지는 거 보셨죠? 렌더링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다가 튕겨 나가는 거. 그죠? 이게 뭔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뭔가를 자꾸 실행을 할 때 엉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얘가 튕길 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자동 저장을 해놨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저장된 상태에서 튕길 수도 있고 자동 저장을 안 하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맨 코너 보면은 이렇게 바닥면이 아니고 이게 두께감이 생겼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러그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잘 보이시죠? 렌더링이 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용도 차이에 따라서 오브젝터가 실제로 이렇게 변형된 것처럼 나오는 거 보이시죠? 러그처럼 이제 보이죠? 아까처럼 평평한 느낌이 아니라, 그죠? 모두 하나 저장해 놓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러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어마운트 값이 이 뾰족뾰족한 값인데 얘를 한번 2로 해볼까요? 미리 보기도 좀 더 우둘투둘해졌죠. 10으로 해볼까요? 이거 보세요. 밤송이처럼 됐죠? 이거 미리 보기도 이렇게 늦게 된다는 거는 이거 렌더링 시간을 이걸로 하면 엄청 길어진다는 거. 이거 보세요. 징그럽죠? 자, 3으로 해가지고 한번 렌더링 한번 걸어볼까요? 자, 아까 이렇게 보였었는데 3으로 바꿨어요. 뭔가 원통형이 더 낮아졌죠? 얘가 지금 더 길어졌죠? 보이세요? 이거 두께가 얘가 더 자라나죠, 지금? 잔디 자라듯이. 날카롭게 막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어마운트 값으로 요 오브젝트의 표현 값을 얼마나 줄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긴 러그도 뭐 있는데 이렇게까지 뭐 뾰족뾰족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아까 1로 했던 게 더 부드럽고 이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느낌을 안 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렌더링 크게 멀리서 볼까요? 아까보다 많이 올라온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렌더링 한번 크게, 렌더링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3으로 해서 뷰를 이렇게 잡고요. 한번 해볼게요. 멀리서 보면은 러그 느낌이 어떻게 나는지. 자, 렌더링이 다 됐죠? 아까보다 여기 부분이 조금 더 두툼해지면서 이제 여기 플랫했던 것이 입체감이 생기면서 그림자가 또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저장해 볼까요? JPG.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얇게 표현되면 좋은데, 그쵸? 그런 것들
것들이 조금 맵 자체가 흑백 맵 자체가 좀 더 촘촘하게 되어 있으면 더 촘촘하게 고르게 더 퍼지겠죠.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거실을 구현하는, 일로 했을 때는 전체적인 느낌이 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3으로 했을 때고 1로 했을 때는 조금 더 3분의 1 정도로 줄어서 이렇게 카펫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렉탱글 조명 전체적으로 주는 것,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러그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했던 거는 반드시 재질이 앞면에 재질이 입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V레이로 연동이 안 되면 꼭 체크를 하시는 것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그룹에 해야 된다라는 거. 그룹에다가 재질을 입혀야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뒷면도 중요하지만 꼭 앞면이어야 되고 그룹에다가 해야 돼요. 그 두 가지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